안녕하세요. 단단한 브랜드 원민입니다. 오늘은 저의 현업인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브랜딩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세련된 로고, 감성적인 인스타그램 피드, 화려한 패키지, 혹시 이런 눈에 보이는 비주얼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브랜딩의 진짜 의미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믿곤 하죠. 하지만 브랜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현장에서 또 강의하는 곳에서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브랜딩을 고객이 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브랜드 개수가 대략 몇 개일 것 같나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용하는 브랜드 개수를 세어보라고 하니 평균 102개의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수천 개의 가게, 수만 개의 제품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고객의 눈길을 단 1초라도 붙잡고 그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고 한편으로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략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브랜드를 뿌리부터 단단하게 만들어줄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들의 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가격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답을 찾아내는 순간 여러분의 사업은 비로소 브랜드로서 정체성을 잡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가지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이 열과 성의를 갖고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과 서비스, 정확히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많은 사장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제품이니까 모두가 좋아할 거예요 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모두에게 팔 수 있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명확하게 어필을 못하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막 브랜드를 런칭한 분들은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타깃을 좁히지 못합니다. 바로 사실 두려움 때문이죠. 눈에 잡히지도 않는 고객을 잃을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브랜딩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해보죠. 건강해지고 싶은 모든 분 오세요 라고 하면 옆 동네 대형 헬스장과 가격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는 이러한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타겟을 좁히면 어떨까요? 출산 후 무너진 체형 때문에 거울 보기가 두려운 30대 여성분들만 오세요. 어떨까요? 대상은 줄어들었지만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절실한 곳이 없습니다. 타깃을 좁히면 메시지가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운 메시지는 고객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 중 딱 한 명을 정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 관찰하는 것부터가 브랜딩의 시작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고객은 당신의 제품을 사고 무엇을 얻습니까? 자, 이 질문에 품질 좋은 옷을 얻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얻습니다. 라고 답하신다면 아직 제품의 기능, 속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자부심과 변화, 즉 감정을 팝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 파타고니아를 소개합니다. 파타고니아는 옷을 파는 회사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광고를 냈었죠. Don't buy this jacket.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지구의 자원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설명하며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친환경을 지향하는 파타고니아는 파타고니아를 입는 사람들이 단순히 옷을 따뜻해서 입는 게 아닙니다. 지구를 아끼고 환경보호라는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농 빵을 만든다면 밀가루를 파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죄책감 없이 먹일 수 있는 안심을 파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죽 공방을 하신다면 가방을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나만의 취향을 파는 것이어야 하죠. 여러분의 제품이 고객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고객이 돈을 지불할 때 물건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슴에 담아가길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이 지닌 속성과 기능을 넘어 변화를 정의할 때 고객은 비로소 여러분의 브랜드로서 조금씩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많은 대안 중에서 왜 꼭 여러분의 브랜드여야 합니까? 품질이 좋아서? 친절해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은 차별성이 아닙니다. 품질과 친절은 고객이 당연히 기대하는 기본값입니다. 기본을 지킨다고 해서 고객이 우리를 특별하게 기억해 주지는 않습니다. 브랜딩에서 차별성이란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머릿속에 고유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부르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남들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1등은 한 명뿐이지만 유일한 존재는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서점이라도 교보문고와 동네 작은 독립서점은 존재 이유가 다릅니다. 교보문고는 세상의 모든 책을 보여주는 거대한 창고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어떤 독립서점은 오직 주인이 읽고 감동한 책 50권만 진열합니다. 규모로는 결코 이길 수 없지만 독립서점의 주인의 안목, 취향의 공유라는 차별성으로 독립서점은 누군가에게 대체 불가능한 단 하나의 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경쟁 업체가 무엇을 하는지 쳐다보니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남을 뒤로 쫓아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나만이, 우리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경험, 우리 가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결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연구하고 파고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취향일지라도 명확한 자기 색깔이 있는 브랜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고객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외부의 그 어떤 전문가도 화려한 마케팅 대행사도 대신 답을 찾아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그리고 왜 나여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오직 여러분 본인의 치열한 고민과 현장의 발걸음 끝에만 놓여 있습니다. 이 답을 정립하는 과정이 때로는 외롭고 생각보다 훨씬 느리고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기둥이 명확히 세워질 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브랜딩은 거창한 구호나 거칠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제품에 담긴 진심을 고객의 절실한 필요와 연결하는 가장 정직한 과정입니다. 제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팔고 남을 이기려는 경쟁이 아니라 고객의 기억 속에 유일함으로 자리 잡는 브랜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노트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적어보세요. 머릿속에만 머물던 파편들이 문장으로 정리된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살아 움직이는 브랜드의 요소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답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단단한 브랜드를 이끌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여정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